네, 안녕하세요.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벌써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도 높은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 내용은 그 생방송 중에 좀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방송 가기 전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큰 주제로 묶여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5월 6일에 있었던 공급 대책, 그 후속 조치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주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세제나 대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 불이익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규제 지역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만 알아보면요. 사실 이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던 곳 말고 이번에 추가가 된 곳들입니다.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나 파주, 연천, 가평 이런 곳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남양주나 안성 이런 지역들의 읍면 지역은 일부 지역이 제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인천이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랑 옹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그 밖에 대전 그리고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 중에서 수원이나 성남 수정, 안양 또 이런 곳들이 투기 과열 지구로까지 추가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인천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또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도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가 됐고요. 자, 그래서 각 지역들은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상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역들에 속하고 있는지 꼭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속하고 계시다고 하면 만약에 다주택자시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실 때는 중과된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든지 매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강남 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요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냐면 그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또 그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큰 주제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규제 지역들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라면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처분까지 해야 됩니다. 입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서울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뭐 갭 투자를 하려는 이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게 이제 뭐 9억 이상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3억 이상으로 이제 크게 요건이 강화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됐는데요. 자, 뭐 첫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요거는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좀 꼼꼼하게 강화를 해서 뭐 안전진단이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뭔 내용인지 이제 사실은 알기가 힘든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주 타겟인데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거주는 하지 않지만 갭으로 전세 끼고 사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다 조합원 자격으로 을 얻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요건을 강화를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하기 전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즉 입주는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갭으로만 이 아파트 사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으시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 개정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들은 그냥 거주하지 않고 갭으로만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초기 단계의 지금 사업장들은 사실 거주하지 않으시면 조합원 분양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법 개정되는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그 제도를 이제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법인 등 세제 보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사실 그 법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이제 법인 내고 주택을 사도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공제해 주던 거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도 그 최고 세율로 그냥 단일 세율로 해서 적용을 하고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내도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거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또 담겨 있고 또 법인 같은 경우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규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난처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부분 또 법인 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챕터는 뭐 12.16 대책 및 그 공급 대책 5월 6일에 있었던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뭐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2.16 대책 나온 이후에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법 개정이 아직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속 조치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5월 6일 날 나왔던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공공 재개발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 나온 거 조금 큼직큼직한 주제로 나눠서 좀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자세하게 앞으로 다뤄 나가야겠습니다만, 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규제 지역이 굉장히 확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경기권에서 집을 이제 사려고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실제로 입주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뭐 먼저 집을 사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 감소에 따른 어떤 시장 왜곡이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앞선 대책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어떤 이 거래 자체를 굉장히 눌러버리는, 인위적으로 누르는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뭐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거래가 한 건 발생하면 그게 이제 시세가 돼버리는 이런 좀 시장 왜곡 현상도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1주택자들의 주거 이동이나 이런 게 점점 더 활발해지지 않게 되고 매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잠기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 보유자들의 갭 투자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번에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하고 어떤 법인 규제를 통해서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냥 실제로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금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면역력이 생성된 이후에 좀 이 투자 지역이 또 한번 서울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제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이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이전 대책에서 그랬듯이 이번 대책에서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성이 된 이후 좀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다 규제 지역이니까 서울 쪽으로 다시 투자금이 모이는 어떤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염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대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큰 이런 대책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소위 뭐 약발이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대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다시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책이라는 것이 이게 시장에 선행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 어떤 시장의 수급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가격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수요 자체를 차단하고 어떤 인위적으로 이제 거래 자체를 누르면서 이걸 가격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극약 처방에 따른 또 부작용도 충분히 또 우려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번 대책 조금 강력한 어떤 규제책들도 많고요. 또 그에 따른 우리가 시장의 변화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후에 또 어떤 이 세부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오늘 대책에 대한 내용은 줄이도록 하고요. 저는 리얼패스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